안녕하세요. 저는 40살 주부입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북적이 있는 여자들 틈에서 자랐어요. 외할머니가 이모들을 7이나 낳으시는 바람에 저희 엄마도 여자 자매들과 북적이시며 자라셨고, 이모들이 다들 결혼하셔서 아이들을 낳았는데 7 중 5이나 딸 자식만 낳는 바람에 외가 식구들이 모이면 여성 전용 사우나라도 온 듯이 여기저기서 높은 옥타브의 웃음소리들과 말소리들이 끊이질 않았어요. 저는 그런 집안의 막내딸이었던 엄마 밑에서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엄마도 딸들만 셋을 낳으셨죠. 저희 엄마는 딸부잣집의 막내딸이라서 그런지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언니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선물이나 음식이나 무조건 받는 것에 익숙하셨던 분인지라 자식들을 낳으시고도 뭔가에 대한 소유욕이 대단하셨고, 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아빠는 엄마와는 조금 다른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셨는데요. 철부지없던 엄마와는 달리 동생들에게 했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뭐 하나라도 더 나눠주려는 게 익숙하셨고, 또 그로 인해 행복해하는 분이셨어요. 누가 나쁘고 더 착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두 분이 성격이 태어나면서 길들여진 환경 때문에 천차만별로 달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부모님 사이에 태어나 각 부모님들을 똑 닮아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자매들 사이에 낑긴 둘째였는데요. 3살 더 어린 언니는 제게 늘 어른 같고 무서운 존재였지만 아빠를 닮아서 동생이라고 늘 밖에서 챙겨주고 자기 것을 나눠주며 보살펴주는 츤데레 같은 사람이었어요. 반면 1살 더 어린 여동생은 뭐라도 하나 더 챙기기 위해서 자지러지며 우는 건 일도 아니었고, 엄마 판박이라는 소리를 이모들과 외할머니로부터 자주 들을 만큼 욕심이 대단했죠. 이렇게 자매들이 한 명씩 부모를 닮았는데 저는 어디서 주워온 자식인지 아무도 닮지 않고, 아니 오히려 반반씩 섞어 나서는 가지고 싶어도 누굴 나눠줘야 하나 싶어 혼자 내적 고민을 하다 내 거라 우기고 싶은데도 딴 사람 배려를 또 해줘야 한다며 혼자 웃었다가 화났다가 하면서 누가 보면 이중인격이라고 생각할 만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애매했어요. 천만 다행인 것은 그대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면 꼼짝없이 어디서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을 텐데, 다행히도 자매들 덕분에 집안에서 사회생활을 좀 일찍 배우게 되었죠. 막내가 교복 입고 머리가 크며 언니한테 대들어대는 바람에 정말 한동안 자매들 사이에서 싸우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싸우대는 언니와 막내를 말리느라 중간에서 등골이 터지는 기분이었어요. 지금이야 다들 결혼하고 아이 낳으며 철이 들어 친하게 지내고 있지만 어릴 적만 해도 저는 자매들 싸우는 꼴이 보기 싫어서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싫을 정도였어요. 공부도 지질이 못했는데 집에서 독립을 일찍 하려고 죽어라 공부해서 서울 안에 한 대학이 들어갔고, 자매들 중에서는 시집도 제일 먼저 갔죠. 대학 때부터 CC였던 남편은 집이 서울이었던지라 제가 학생 때부터 자주 시댁에 들락날락 거렸습니다. 본가가 멀어 갔다가 오기 애매한 휴일이나 주말이면 시부모님이 그때부터 저를 챙겨주신다고 자주 집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식사를 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며 오래도록 친하게 지내왔죠. 남편은 저와는 정반대로 남자 형제들만 둘이 더 있는데요. 삼형제를 키워내신 시어머니는 유독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오고 서스럼 없이 인사를 시켜주던 둘째 아들 덕분에 처음으로 남의 집 딸을 집에서 맞이해 보셨고, 그 때문인지 저를 유독 딸처럼 예뻐해 주셨답니다. 저도 저를 좋아해 주시는 어머님이 좋아서 남편한테 연락도 않고 먼저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밖에서 단둘이 밥을 먹었던 적도 많았고요. 그렇게 자연스레 어른들의 축복을 받으며 남편과 결혼까지 빨리 하게 되었어요. 오빠라고 잘 따랐고, 큰 아주버님은 저희가 결혼을 하고서 한참이 지난 5년 후에야 저와 동갑인 여자분과 결혼을 하셨습니다. 저와 나이는 같았지만 족보로 따지면 형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첫 만남부터 존댓말을 썼고, 형님도 먼저 예의를 갖춰주는 제가 믿지 않으셨는지 서로 맞존대를 하며 동서라고 불러주셨어요. 시부모님도 아주버님도 너무 좋은 분들이신데 형님마저도 좋은 사람을 맞이하게 되었다며 저는 대신 우리 시댁이 참 좋았습니다. 어릴 적에 그렇게 싸웠던 것을 보상받기라도 하듯이 새 가족들과의 사이는 너무나 만족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렇게 평화롭기만 해 보이던 저희 시댁에 돌덩이 하나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잔잔한 물결에 떨어져 거센 물결과 파도를 일으키는 엄청난 돌덩이요.
바로 막내 도련님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동서였습니다. 막내 도련님이 클럽에서 만나 번호를 따며 사귀게 되었다는 동서는 저와 형님보다도 나이가 3살이나 더 많은 연상녀였어요. 딱 봐도 성형을 했는지 눈꺼풀이 짙고 코에 분필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잘 노는 언니 같다 싶었죠. 하지만 저도 눈을 찝었고 성형은 본인 의지에 따르는 자유라 생각했기에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쁜 동서가 생겨서 여자 대 여자로서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둘째로 태어나 싸움하는 집안에서 자란 저의 본능적인 자세였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저와는 달리 큰 형님은 다른 생각이셨나 봅니다. 처음 동서가 결혼 전 집안에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부터 본인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약간의 경계를 하시는 듯 했어요. 거기다가 키도 훨 크고 예쁘기까지 하니 형님은 약간의 기싸움을 먼저 시전하라는 듯 보이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시어머니께서 족보 정리를 해야겠다며 결혼하면 어찌되었든 형님은 형님이니까 나이가 어리더라도 존댓말을 써야 한다고 동서에게 당부를 했고 동서는 알겠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정작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 시댁에 온 식구가 모였을 때 그만 동서가 형님께 말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놓았다기보다는 신나게 신혼여행 얘기를 하다가 맞장구를 치며 그러니까 라고 몇 번 말한 것이 전부였는데 그게 형님께는 너무나 거슬리는 말투였던 것이죠. 그로 인해 동서가 시집 온 첫날부터 잠잠하던 시댁에는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진한 피바람이요. 동서가 시집 오고 지난 10년간 시댁에는 끊임없는 며느리들 간의 기싸움으로 날이 서 있었어요. 형님은 의도적으로 동서 길을 즐기겠다고 성형 얘기를 꼬집고 동서하며 제가 봐도 기분 나쁘게 말을 놓곤 했고 무엇보다 가장 큰 형님이신데도 어떨 땐 고의적으로 동서가 집안일에 더 책임을 지도록 시댁에 가장 늦게 도착을 하거나 가장 일찍 시댁을 나서면서 꼭 동서에게 시댁 잘 모시라는 말을 던지곤 했어요. 모든 가족들 앞에서 말입니다. 덕분에 시댁에 소홀하다는 이미지를 가진 꼴이 된 동서는 그런 형님께 함께 반감을 사며 복수열전을 펼쳤고요. 가벼운 대화조차 말을 놓지 않는 건 물론이고 형님이 바로 옆에서 무언가를 부탁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거나 말을 씹는 바람에 중간에서 그걸 제가 다 도맡아 해야 했어요. 쓸데없는 기싸움을 하며 서로가 기분 나쁠 행동과 말을 던져대며 서로가 해야 할 일을 서로에게 미루는 두 며느리를 바라보며 중간에서 저는 졸지에 더 일을 많이 하고 감정 소모를 하는 정도도 더 컸답니다. 누구 하나라도 빨리 정신을 차리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제가 중간에서 폭발을 해버릴지도 모르는 단계에 서서히 이르고 있었어요. 천만다행인 것은 지난 10년과 가족들이 전부 다 모일 일이라고는 설이나 추석 때뿐이어서 서로 만나 심기를 건드렸다가도 한동안 안 보이니 금세 잊어버렸고 또 만나면 화가 났다가도 잊혀지게 반복했죠. 그러다가 이 두 며느리들의 기싸움이 드디어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남들은 코로나로 추석 때 시댁에 안 가도 된다며 안 가도 죄책감이 덜 느껴진다며 좋아라 하던데 저희는 아니었어요. 서로가 다 서울에 모여 살고 있기도 하고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에 사는지라 명절인데도 시댁 한 번 찾지 않는 건 이상한 짓이었죠. 저야 워낙 시어머니랑 친하기도 해서 시댁에 가는 데에 큰 부담은 없지만 형님과 동서를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웬만하면 집에서 쉬고 싶었는데 형님의 전화를 먼저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사회적 거리를 둬야 할지라도 며느리는 인사를 드려야 한다면서 동서한테 말을 전해서 이번에 꼭 시댁에 오게 하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형님이 시키니 저도 알겠다고 대답을 드리고는 동서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이 이번 명절에 시댁에 모이라고 하셨으니 그때 보자는 말을 남겼죠. 동서도 알겠다고 흔쾌히 대답을 했고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기싸움이야 있겠지만 그간 참아왔던 것처럼 무사히 넘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추석 당일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모이기로 한 며느리들이 저 하나 빼고는 아무도 모이질 않았습니다. 다들 오는 줄 알고 대사상이며 가족도 먹일 음식들까지 어머님이 혼자서 다 준비해 두셨는데 정작 모이자고 한 형님은커녕 온다고 했던 동서까지 하루가 다 지나도록 꽃배기도 보이질 않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안 올 거면 처음부터 모이지 말자고 했어야 시어머니가 음식 준비도 안 하고 나름 쉬실 수 있었을 텐데
이건 뭐 예약한 식당에 노쇼를 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 싶더군요. 참다가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형님께 먼저 전화를 드렸어요. 어디쯤 오셨냐고 물어보니 어? 동서 왜 시댁이야? 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오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라고 되물으니 자신은 동서만 시댁에 가게할 의도였다면서 말이 잘못 전달이 된 것 같다고 하더군요. 네, 이제 보니 저한테 전화를 했던 것은 동서한테 시댁에 오라는 말을 전달할 의도였고 정작 자신과 전 안 가도 된다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화딱지가 열리려는 걸 겨우 진정한 채 동서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자 동서가 그러더군요. 제 말뜻을 눈치를 챘다고 형님이 시켜서 나 혼자 시댁에 가게 하려는 게 아니었냐면서 자신은 집에 있을 거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더군요. 이것들을 정말 한 대씩 후려쳐주고 싶었습니다. 서로 기싸움을 할 거면 지들끼리 전화를 해서 지들끼리 시댁에 갈지 말지를 결정하고 싸우고 토라지면 될 것을 왜 중간에 있는 저한테 말을 전달하라고 해서 중간에서 난처하게 만드는 건지 생각할수록 열이 받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동서는 저까지 형님과 한편이라며 제 말을 처음부터 왜곡해서 해석을 해버렸고요. 그간 투여자 눈치를 보느라 참고 지켜보기만 했더니 아주 저를 호구 아니면 박주로 알고 있는 우리 집 며느리들의 환멸을 느끼기 시작하려던 그때 제 눈에는 시어머니가 혼자서 준비해두신 많은 양의 음식들이 들어왔습니다. 형님네 가족 그리고 동선의 가족들 것까지 속히 8인분이 더 되는 음식을 홀로 만드시며 기다리고 계셨을 어머님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어 당장에 두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께서 음식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다고 조금이라도 가져가라고 전화를 돌렸어요. 물론 전화를 할 당시에 서로가 오지 않았다는 말을 전하며 마주칠 일이 없다는 듯 흘렸고요. 가져갈 음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서로가 없는 걸 확인하고 오겠다는 형님과 동서를 기다리니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옆 동네에 살고 계신 형님이 먼저 도착하셨어요. 막내 도련님은 끝까지 와이프 말만 듣고는 안 오려고 했다가 저희 남편이 한 소리를 하는 바람에 그제서야 잠깐 오겠다고 했고요. 두 사람은 그렇게 졸지에 다시 시댁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안 보려다가 마주친 두 사람은 기분이 나쁜 표정을 먼저 지었고 그 와중에 나이가 많은 동서가 먼저 시비를 걸고 말았어요. 먼저 와있던 형님이 자신의 얼굴을 보자마자 재수가 없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뭐라 궁시렁거렸는데 동서는 그게 욕이었다며 먼저 따지기 시작한 거죠. 너 뭐라 그랬냐며 순식간에 반말로 따지기 시작한 동서의 태도에 형님은 형님대로 이게 또 반말을 짓거린다며 시부모님 앞인데도 열이 받아 음식을 챙겨 담느라 들고 있던 플라스틱 락앤락을 동서 앞으로 던져버렸고 하필 그게 동서의 엄지발가락에 정통을 하는 바람에 동서는 아프다며 주저앉아 씩씩댔다 욕을 해버렸고 두 사람은 동시에 서로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불과 1초, 2초도 안 되는 사이에 두 사람이 서로의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며 세상 오만 욕을 다 짓거리며 서로에게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감정 싸움만 시전하던 두 사람이 10주년 맞이 기념 페스티벌이라도 선보이려는 듯 때마침 흘러나오는 TV 명절 프로그램의 음악 장단에 맞춰 신랄하게 서로를 패기 시작했죠. 정말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개판이었습니다. 저는 나름 시어머니의 수고로움을 생각해서 며느리들이 얼굴이라도 보여야 하지 않겠냐는 마음으로 모두를 부른 것인데 졸지에 시어머니께 가족 간의 싸움거리를 제공해 드리고야 말았죠. 시어머니는 그간 두 며느리가 사이가 안 좋은 것을 진작에 알고 계셨기에 늘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 크셨었는데 급기야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자 그 모습에 속상하다며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울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결혼 전부터 늘 딸같은 며느리를 얻고 싶다며 다 같이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재밌게 놀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꿈을 가지셨던 분이신데 며느리들이 서로 쥐잡듯이 싸우는 거를 보며 얼마나 속이 뭉그러지셨을까 싶더라고요. 여전히 서로의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며 개년이며 쌍쌍반년이며 온갖 단어에 연을 갖다 붙이던 두 사람은 끝내 키가 큰 동서가 먼저 형님의 뺨을 때리는 바람에 더 큰 폭행으로 번졌어요. 뺨을 맞은 형님은 키가 작아 자신이 이길 자신이 없다며 발길질을 막무가내로 해댔고 그 바람에 동서는 배 가운데를 제대로 맞아 복통을 호소했어요. 졸지에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도련님과 아주버님까지 자기 와이프 지키겠다고 나섰다가 싸움을 말리기는커녕
서로의 배우자를 향해 뭐 이런 X가 다 있냐며 손찌검을 하려 했고, 그 바람에 저와 남편은 또다시 싸우는 두 사람 사이에서 말리는 중재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말리는 척만 할 뿐 진짜로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두가 힘이 딸려 폭행이며 폭언이며 그만둘 때까지 지켜만 봤습니다. 어디 누가 이기냐고 정말로 팔짱을 낀 채 지켜봤어요. 그러자 체격이 딸려 당하고 있던 형님이 싸우다 말고 지켜보는 저를 발견하시곤 너 안 말리고 뭐하냐며 뜬금없는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뭐 저런 게 다 있냐며 너가 불러서 이 지경이 된 거 아니냐며 하다 이젠 가만히 있던 저를 향해 시비를 걸기 시작하셨어요. 형님이 한번 제 탓을 하자 동서까지도 싸움을 그만하고 싶은지 저를 향해 큰 소리를 치며 분명 형님은 안 온다고 하질 않았냐며 왜 우릴 불러서 이 사단을 만들었냐며 호통을 치더라고요. 졸지에 모두를 불러내 원인 제공을 한 당사자가 되어버린 저 순간 인연들을 조져야겠더라고요. 수십 년의 언니와 여동생 틈에서 싸움을 말리며 커온 저입니다. 별 가짜치도 않은 일들 때문에 서로 쥐잡듯이 싸우고 개패는 자매들을 보며 하루도 쉬지 않고 두 사람은 화해하려고 잘 지내게 하려고 노력을 해왔던 저입니다. 그러고 사는 게 지겹다며 공부도 하고 독립도 하고 결혼도 일찍 해서 시집왔건만 형님과 동서 때문에 이건 뭐 자매들 싸움 지켜볼 때보다 더 피말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았네요. 그런데 이젠 하다 둘이서 서로 기싸움을 하다 싸운 걸 가지고 제 탓이라고 하더니 시어머니가 안쓰러워서 밥 한 끼라도 다 같이 먹자고 불러낸 건데 졸지에 싸움 붙이려고 서로에게 거짓말을 해서 시댁으로 불러낸 꼴이 된 것이죠. 이젠 참지 않아도 되겠다 싶더군요. 10년이면 많이도 참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장 손 하나로 서로의 머리끄댕이를 여전히 잡아당기고 있는 형님과 동서에게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이것들이 제 언니와 여동생이라는 생각으로 머리칼을 앙칼지게 잡아내고 미친듯이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를 그렇게나 처먹고도 시부모님 앞에서 이게 할 짓이냐며 니들 같은 형님 동서는 나도 더 이상 챙기고 달랠 필요가 없다며 젊은 시절 자매들 싸움 말리다가 저까지 휘말리며 살아남겠다고 시전한 머리끄댕이 돌리기를 시전하며 두 여자들 머리통을 정말 신랄하게 휘저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단련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체력도 꽤나 튼튼했거든요. 제 아무리 키가 컸던 동서라도 제 힘엔 어림도 없더라고요. 졸지에 서로의 머리카락을 잡고 있다가 제 손을 뿌리치려고 안달이 두 사람은 제가 한 번에 두 사람이 퍽 소리가 나도록 서로 박치기 시켜버리며 현관 시멘트 바닥으로 던져버리자 서로 몸이 뒤엉키며 캬 하고 비명을 지르다 엎어졌어요. 그만한 괴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놀라 당황하며 저를 쳐다보던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그리고 도련님은 얼어붙어서 저를 바라보기만 하셨고요. 그런 남편의 형제들 앞에서 한 번 더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누라 간수 똑바로 하라고 말입니다. 당신들 부모님이 자식 기다린다고 뼈 빠지게 음식을 해놓은 거 안 보이냐고. 이 나이 되도록 며느리들 기싸움에 눈치를 보고 사셔야 하냐며 삿대질을 해대며 싹수 없는 것들이라고 욕을 해대니 가장 먼저 큰 아주버님이 부모님을 향해 죄송하다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군요. 와이프 간수를 잘 못했다고 자식 노릇을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이죠. 그 바람에 옆에서 저와 둘째 형의 눈치를 봤던 도령님께서도 자신이 결혼을 잘못한 것 같다면서 급기야 애지중지하던 자기 와이프 탓을 해대며 형 옆으로가 함께 무릎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고요. 눈치가 빠른 형님께서 집에 가면 남편한테 꼼짝없이 욕을 먹게 생겼다고 생각하셨는지 동서를 밀쳐내고 남편 옆에 앉아서는 죄송하다고 사죄를 했고요. 그 바람에 동서 또한 이대로 가다간 자기 혼자 싸가지 없는 며느리로 독박 쓸 거라 생각했는지 후다닥 달려와 시부모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서로 싸움질을 해대다가 졸지에 다 큰 성인들이 무릎 꿇고 어른들께 사죄를 하는 꼴이 정말 한심하다 못해 머저리 같더군요. 그놈의 기싸움이 뭐라고 그리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는지 지나간 우리의 젊었던 시절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그날 이후 시부모님께서는 더 이상 두 형님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자식들이 저희 부부 빼고는 결혼을 안 했다고 생각하겠다며 며느리들을 집안으로 절대 출입금지를 시키셨고요. 그 덕에 제가 일이 많아지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제사고 뭐고 다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가볍게 밥을 먹는 시간 정도만 가지기로 했죠. 저야 다 괜찮았지만 그래도 힘들어야 하는
제사가 사라지고 무엇보다 기싸움 시전에 대다 몸싸움까지 벌일 무개념 형님과 동서가 안 보일 거라 생각하니 어찌나 속에서 환호를 질렀는지 비록 제가 무력을 생사해서 두 사람을 말리긴 했지만 그 바람에 시부모님은 속이 시원했다며 나중에서야 제게 고맙다고 용돈까지 쥐어주셨답니다. 제가 자매들 팀에서 자라느라 힘이 좀 남달랐다는 것을 알고 있던 남편도 제가 슈퍼우먼인 줄 알았다며 정리해줘서 고맙다며 신용카드 한 장을 살림에 보태쓰라며 선물로 줬고요. 졸지의 며느리들 사이에서 서열 1위가 된 저는 앞으로도 서열 정리를 위해 혹여나 두 사람 간의 싸움이 일어났다고 하며 출동해서 과감히 무력을 행사해볼까 합니다. 물론 그럴 일 없이 제 눈에 영영 안 보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